자,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속 요건에 해당되고 1단계, 두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원칙 대부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책임 조각 사유도 없고 즉 책임 능력이 있고 요 세 단계를 갖추면 범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구위책 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요 3단계를 다 갖추면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구성 요건이 뭐고 위법성이 뭐고 책임이 뭐고 이것들은 총론 파트에서 약간 이론적으로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총론 파트부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이 범죄를 볼 텐데 그렇죠? 이 범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형법 강론에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들을 쭉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쭉 다. 근데 이것들을 뭐 조문 수수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범죄들을 학자들이 야,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들은 요거를 보호법익 범죄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자, 이 범죄들이 도대체 뭐를 보호하려고 이 조문을 두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은 처벌하겠다. 살인죄지. 살인죄는 뭘 보호한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호법익입니다. 됐죠? 아니면 절도죄 처벌하겠다. 절도죄는 뭘 보호하기 위한 거냐? 그 사람의 재산. 그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게 절도죄입니다. 이것처럼 자, 범죄를 규정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 그 범죄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야 되는 법익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야, 범죄는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법익, 그죠? 줄여서 보호법익. 자, 이게 있기 때문에 범죄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 보호법익은 학자들이 나눠보니까 크게 세 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세 개에 따라서 범죄를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법익이냐? 자, 첫 번째 그 보호법익이 자, 사람, 국민, 개인에 대한 거예요. 개인. 자, 이게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법익에 관한 죄 또는 법익에 대한 죄. 요게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개인의 법익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 기강. 자, 이걸 위해서 있는 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대표적으로 뭐 문서 위조 같은 거 금지하는 거 이런 것들 당연히 문서가 막 위조되는 걸 가만두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것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문서에 관한 신뢰 이런 것들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관의 더 큰 거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은 뇌물 받으면 안 돼.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무고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당연히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있는 범죄들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봤을 때 우리 형법 강론에는 범죄가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 보호하기 위한 거냐, 사회 보호하기 위한 거냐, 국가 보호하기 위한 거냐.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자, 개인에 대한 것도 나눠지는데 자, 개인의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이냐, 범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자, 아니면 이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게 맞춰가지고 개별적인 범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법에 따라서 범죄가 나오면 아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인데 이 범죄에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은 구성요건 이거를 강론에서 보는 겁니다. 즉 이런 개별적인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 강론에다가 우리나라 범죄가 되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구성요건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은 자 요걸 다시 나누면은 자 구위책 요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살인죄가 되는데 자 첫 번째 구성요건은 여기 중요합니다. 자 강론에서는 두 개가 필요해. 자 그 첫 번째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지.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사람 살해는 객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야 이거는 객관적인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야 라고 해서 객관적 구성요건. 구성요건. 즉, 자, 그 행위가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따지면 이거는 누가 주체, 뭐에 대해서 객체, 이거 사람이 다른 사람, 나를 죽인 건 자살인 거고 됐죠?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살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다음에 이 행위랑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 내가 때렸는데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뭐 차에 취해 죽었어 이런 것들은 나한테 당연히 인과관계 없겠지. 이런 것들처럼 자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는
자, 이런 것들 누가 뭐에 대해서 뭘 했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범죄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은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 사람 죽였으니까 그냥 무조건 살인이냐? 아닙니다. 이게 자, 내가 일부러 죽였으면은 이거 살인죄고. 됐죠? 다음에 내가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려 죽었어. 이거 뭐냐? 상해 치사죄, 치사죄. 자, 치가 이를 치자야. 과실이에요, 과실.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려 죽은 겁니다. 이거는 상해 치사죄. 아니면은 죽긴 죽었는데 내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자동차 운전할 때 실수해서 친 겁니다. 이런 것도 뭐라 그러냐? 과실치사죄. 이것처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즉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할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 사람의 의사지, 의사. 자,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고의. 됐죠? 내가 저놈을 때려야 되겠다, 고의. 아니면 운전할 때 내 한눈 팔았다, 과실. 이거는 일부러 했냐 실수했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 이게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되는데, 자, 구성요건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행위가 자,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이거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뭐에 대해서 뭘 했는지 이게 따지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용이 분별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죽였더라도 이 범죄는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이 사람한테 고의라든가 과실이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됐죠?